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5월, 6월에 빅스텝, 즉 0.5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될지 그러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지금 변경된 건 없고요.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추가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같은 주식들은 이제 보합 정도 이렇게 유지했던 것 같고, 에너지주하고 이제 금융 관련주가 좀 올랐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 급하락한 이유는 금리가 0.5 인상된다, 이런 내용이 좀 시장에 퍼지면서 하락을 했다가 시장은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달에 발표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현재 예측치는 7.9로 나와 있지만 아마 이거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5월과 6월에 이제 빅스텝을 한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그 언론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선반영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빅스텝을 하는 상황에서는 성장주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수익을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결정력이 있는 이 빅테크 주식은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그 장단기 금리차를 보시게 되면 점점 이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게 0 이하로 떨어져서 역전이 발생하게 되면 한 10개월이나 1년 후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2년물이나 이제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하게 되면은 이제 10년물 수요를 늘리고,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역전하게 되는 거죠. 이 의미는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미래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게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11개월에서 34개월 후,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2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냐, 이것까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리스크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리스크인지는 지금 당장은 좀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겠다 하고 이제 엄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5월과 6월에 0.5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상반기 금리는 1.25가 됩니다. 제로 금리에서 3개월 만에 갑자기 1.25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을 어느 정도 리스크로 받아들일지,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0.5씩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3.0까지 될 수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거는 이제 금리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3개월에서 24개월 정도로부터 선반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월과 6월에 0.5로 두 번 인상하게 되면 이제 1.25가 되죠.
이 상황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연말에는 3.0까지도 갈 수 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6월이 됐는데도 6월에 0.5로 한 번 더 올려서 1.25가 됐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전혀 잡히지가 않는다. 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주식의 물량을 조금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게 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조금 정리를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배당주로 옮겨갈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만약 4월에 좀 반등을 해가지고 오르게 되면 좀 일정 부분을 매도를 해서 현금을 다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그때 또 다시 매수를 하기 위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에 만약에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5월에 반등을 하게 되면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지분하게 흘러가면은 그냥 계속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요. 현재 이제 15,000원 이 라인을 뚫고 지금 올라가려면 뭔가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전쟁이 지금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것을 잘 예측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시장의 분위기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당분간 보합을 하게 된다면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매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Q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55달러 이상에서는 매집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55달러 이하로 떨어져서 50달러에서 55달러까지 오면 부분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70달러 정도까지만 가도 저는 일정 부분을 좀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급반등할 어떤 그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